사실 지난해에도 오윤성 교수님과 함께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뒤에서 흉기로 찔러서 살해한 남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사건 저희가 좀 기억을 좀 되살려 볼까요? 예. 이 박대성 사건인데요. 사실 이제 박대성 같은 경우는 2024년 1월 달에 전남 순천으로 이사를 옵니다. 그래서 이제 배달 전문 찜닭 식당을 운영을 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여자친구도 사귀게 되는데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두 가지 어떤 그 본인에게 상당히 좋지 않은 일이 이제 발생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첫째는 여자친구와 헤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새로 이제 열었던 그 사업이 제대로 잘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년 그 9월 달인데요. 9월 26일 날 자정쯤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그 식당에서 이제 술을 마시고 주방용 흉기를 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와서 어떤 그 약한 상대를 기다리고 있다가 일면식도 없던 여고생 A 양을 한 800m 정도 따라가서 결국 여러 차례 흉기를 찌름으로써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만 불행하게도 6시간 뒤에 이제 그 절명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본인이 맨발로 술집에 들러서 맥주를 시킨다든지 또는 노래방에 들러서 업주를 바깥으로 이제 뭐 부르는 등 2차 범행을 하는 여러 가지 조짐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그 경찰에 의해서 검거된 사건이죠. 실수도 아니고 고의고. 그렇습니다. 네, 일면식도 없습니다. 일부러 쫓아갔는데 일단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이제 무기징역으로 판단했습니다.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제 2024년 12월 10일에 이제 검찰은 그 박대성에게 사형을 구형을 했고요. 2025년 1월 9일에 1심 재판부가 이 박에게 실제로 이제 살인이라든가 살인 예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을 해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하고, 그리고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범죄의 어떤 결과가 상당히 중대하고요. 아무 이유 없이 관계도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삼은 죄질이 대단히 불량한 그런 것을 지적을 하면서 단 사전에 치밀한 계획으로 볼 수가 없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양형에 참고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유가족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시민 안전을 위해서 어떤 이런 자를 사형에 처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상당히 억울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다시 한번 각자 양측에 항소를 하게 될 텐데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 첫 번째 질문 좀 먼저 드리면 이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대성이 조사 과정에서 약간 불량한 태도를 보였나 봅니다. 실제로 예. 인터뷰할 때도 약간 좀 다른 얼굴을 보이는 거고, 또 지나가다 웃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평가도 좀 있었는데, 박대성이 당시 수사받던 그 태도, 심리,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일단 이제 범행 직후 우리가 CCTV가 이제 드러난 것이 있는데 거기 맨발로 걸어가면서 약간 얼굴에 미소를 띠는 것이 그대로 이제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머그샷을 찍을 때도 약간 옅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목이라든가 안면 이런 데에다가 이제 문신을 하면서 학생 시절이라든가 군 시절에 근처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들어보면 상당히 가혹하고요. 주위에 심지어는 군에서는 동성 후임에 대해서 성폭행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들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여자친구하고 뭐가 잘 안 된다든지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개인적인 어려움을 그 어떤 화풀이를 다른 엉뚱한 사람에게 이제 푸는 그런 과정에서도 이 사람은 별로 이렇게 전혀 반성의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사실 이 법원에서 이번에 그 아까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 사람이 무기징역인데 무슨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하느냐라고 하는데,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이제 법원에서 선고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이 어떤 그 시스템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뭐 도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만 어떤 사회 정의가 확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법적 제도적인 문제까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박대성의 그 사진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사진조차도 좀 불쾌하다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이제 박대성이 검찰이 이제 한 게 아니라 박대성이 무기징역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했다 이런 소식까지 들리고 있는데, 어떤 심리인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검찰보다 먼저 항소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죄를 지었지만은 뭐 무기징역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가 한 그 행동에 대해 가지고 반성의 기미가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사실 뭐 검찰에서 사형을 뭐 구형을 했는데 통상 보게 되면 검찰에서 사형 구형하면 법원에서는 무기징역으로 이렇게 깎아주는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그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뭔가 가석방이 없는 이 무기징역이라든가 이걸 좀 도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본인이 먼저 검찰보다 먼저 항소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과연 이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교도 교화에 있어서의 대상으로서의 어떤 효과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가는 상황입니다. 네. 흔히 우리가 성격장애에서 반사회적 성격장애 얘기하고 자괴성 성격장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끝까지 가면 이럴 수도 있는 것인가? 예. 원래 뭐 사람은 잘 고쳐 쓰는 것은 아닌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의 어떤 그 범행이라든가 이것을 봤을 때는 사회 복귀를 했을 때 또 다른 어떤 범죄를 저지를 그럴 가능성을 우리가 결코 배제를 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